안녕하세요. 성령주입니다. 예, 요즘 사람들이 까닭을 모르는 자기는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고통스러운데 까닭을 모르는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 것 같아요. 그 연락이 많이 오는데요. 그분들을 위해서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까닭을 모르는 고통으로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지가 뭐 어떤 사람은 10년이 넘었다, 어떤 사람은 20년이 넘었다, 어떤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그랬는데 지금 50대가 지났다, 이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는 하셨습니까? 물으면은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 얼마나 많이 검사를 했겠습니까? 근데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미칠 지경입니다. 저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손발이 붓고 몸이 붓고 그리고 소화도 안 되고 그리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의욕이 없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자면 사람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밤잠을 한번 편히 못 잤다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그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대부분은 병원에 가서는 아무런 검사 결과를 못 받지만 자기들은 어디가 안 좋습니까 하면 좋은 데를 말하는 게 더 간단하고 더 편리할 거예요. 좋은 데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고생을 하면서 그분들이 아마 그 가장 힘든 거는 의욕이 없다는 걸 거예요. 그런 식으로 몸이 좋지 않으면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질 않거든요. 그런 문제일 때 수련을 하게 되면 그 원인을 알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겠구나. 그 블로그나 이런 데도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오늘은 또 특별히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옛날에 의학이 이렇게 발달하기 전에는 꼭 병 이름이 이렇게 있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배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뭐 이런 식으로 어디 아픈 데를 이야기했지, 지금처럼 병 이름이 뭐다 딱딱 집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도 수도 없는 병 이름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정말 그 사람, 그 의사 선생님이 이름을 따가지고 뭐 만들어진 이름이 엄청 많잖아요. 뭐 리씨 정후군이라든지, 그리고 뭐 길랑발의 정후군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지금 제가 기억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하여튼 그 의사 선생님이 그 병증을 발견하고 이름을 붙이면은 요즘은 병 이름이 되잖아요. 근데 옛날 사실 현대의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도 그렇게 오랜 세월은 아니잖아요. 그 이전에도 한의학적으로 뭐 병 이름이 있고 그렇게 했지만 이렇게 병 이름이 다양하고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수련을 시키다 보면 몸의 질서가 흐트러진 그 상태에 따라서 병 이름이 붙여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위에 특별히 그 밸런스가 깨져가지고 질서가 흐트러져가지고 위장병을 앓고 있으면 그 흐트러진 질서가 가장 크게 깨진 데가 위라는 거죠. 그때 위에 뭐 위염이라든지 위궤양이라든지 뭐 위암이라든지 뭐 이름이 붙여지겠죠. 그리고 다른 어떤 병증도 그런 식으로 자기 몸의 질서가 깨어진 상태에 따라서 내 몸의 병 이름이 붙여진다는 거. 그걸 이해하시면 정말 원인 모를 어떤 병증에 시달릴 때 수련을 해보면은 제일 먼저 자기가
안 좋은 데부터 반응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게 왜 안 좋은지 그 원인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때는 이렇게 간단한 걸 가지고 수십 년을 고생을 하다니 하면서 정말 펑펑 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또 요즘은 영양소 중에서 뭐 조금이 모자라는 게 있어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그걸 잘 찾아서 먹어도 금방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어떤 내 힘든 상황을 그냥 나 혼자 그냥 묻어두지 말고,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병원 자랑하라고. 자랑하다 보면 그 또 알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 힘들어만 하지 말고, 까닭 모를 병증에 시달리면서 지금까지 고생을 하고 있다면 한 번쯤 수련해서 알아보는 것만 하더라도 살아가는데 훨씬 위안이 될 거예요. 제가 참 이런 아침마다 여기 산책을 해요. 아침마다 이 동네에 산책을 하는데 그분이 어느 날 이제 제가 이 수련시키는 줄 아니까, 저 원장님, 그 혹시 제가 치질이 있는데 이것도 수련하면은 좋아질까요?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민간요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제가 그거 이거 하나 이렇게 사는데 5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5만 원 주세요. 그러니까 안 줘요. 그래서 마침 그거 제가 가진 게 있었어요. 이만큼. 그걸 드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뭐 여러 가지 약을 먹는 게 있대요. 저는 뭐 치질을 몰라가지고 모르는데, 그걸 먹고 그랬는데도 전혀 안 낫고 고생을 해가지고 며칠 산책하러 안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걸 미간요법으로 할 수 있는 걸 드리고 난 그 다음날 쌩쌩하게 나와가지고 지금 그 주머니에서 돈을 5만 원을 탁 꺼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요? 그랬더니 저 90% 이상 나왔어요. 하루 만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것처럼 그분은 치질 걱정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병도 자랑하고 뭐 이렇게 그 방법을 찾으면 어떤 거라도 쉽게 나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더라는 거. 그래서 정말 원인 모를 어느 병증에 시달리고 병원에 가서 어떤 걸 해도 뭐 진단이 안 나온다면 수련해서 자기의 어느 부분이 질서가 흐트러져 가지고 이런 증상이 나오는지 좀 한 번쯤 그 알아보는 것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이 영상을 찍습니다.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까닭 모르는 그런 원인으로 인해 가지고 고생했던 사람이 수혈을 했을 때 한 어느 정도 수혈을 해야? 그거 원인을 아는 거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 상담 한 번 하고 그럴 때 그 수련해 보면은 금방 압니다. 그럼 일단 원인을 알고 그다음에 수련하면 수련을 하고 안 하고는 자신의 몫이고요. 그 이후에는 자신의 몫이고 그 원인은 그날 알 수 있고 한 번 한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도움을 받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